자, 수사망에 걸려든 또는 걸린 전교조 문제, 공개총살 예고한 김정은 문제, 그리고 최민희 사건, 한동훈 관련해서 한동훈도 고발을 당했죠. 이런 문제를 좀 심층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불법 행위 관련해서 전교조 간부들이 송치됐다, 이런 소식을 먼저 전하면서 이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전교조가 서울 교사 7만여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보냈는데요. 이게 2023년도 일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이게 작년 6월에 교육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부당한 노조 활동이다 하면서 수사를 의뢰했고요. 지난 11일에 서울 종로경찰서가 전교조 서울지부 김성보 지부장, 언론에서는 A 지부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B 사무처장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성보 지부장과 홍순희 사무처장 포함해서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자주 있던 일입니다. 예. 전교조. 예. 자, 혐의 2건입니다. 예. 지금 공개된 이 정확한 한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정치활동금지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전교조에서 이 상습범입니다. 전교조 당시에도 이야기가 됐었죠. 소위 거짓 선동 가짜 뉴스입니다. 이재명도 이야기를 했죠. 방사능에 오염된 이 해물들이 네. 우리 입으로 들어온다라고 또 거짓 선동을 했어요. 그렇죠. 그 이제 운동을 할 때 전교조에서 이렇게 서울 지역의 전체 교사 7만여 명에게 이 동참을 호소한 것이죠. 자, 이거 계속된 겁니다. 30년 넘게 계속된 것이에요. 이것도 전교조 어떻게 피해가느냐. 정치 활동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교사들의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라고 갈 겁니다. 개인정보법, 이 교육청에 있는 이 정보망을 이용한 것이거든요. 이거 걸릴 때마다 그 이용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전교조에 참여하지 않는 교사에게도 간 것이거든요. 예. 더 문제는요. 예. 그렇게 피해가려고 할 겁니다. 매번 있는 일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엄중 처벌하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통신사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나가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교사들의 단체다라고 해서 또 어물어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도 끌고. 이럴 때 엄중하게 한번 단속을 해주면요. 정치활동 금지로 혐의로 가지고 걸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개인정보로 가지고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좀 처벌하고 넘어가자. 엄중하게. 그 처벌을 해도요. 이 전교조 지도부 있지 않습니까? 크게 걱정하거나 우려하지도 않아요. 스스로도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지도 않. 감옥에 가면 간다라고 생각해요. 네. 또 이 활동비 모두 지금 전교조 그 회비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전교조 회비는 전교조는 전체로 지금 민노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방송국에 근무하면서 이 민노총 언론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혼자서 탈퇴도 할 수가 없고 말이죠. 제 수입의 1%를 꼬박꼬박 민노총에 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가장 기분 좋았을 때가요. 예. 이게 90년대입니다. 90년대 출발할 때는 이런 목적으로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변질된 거죠. 정확하게는 이권 카르텔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 불법 행위가 있었어요. 노조 활동이요. 이제 그동안 잠겨 있다가 노조 활동이 풀리면서 불법을 저질렀죠. 그런데 국민들이 많이 좀 이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조 활동이 넓어지기 위해서 불법이 좀 이루어지고 있구나. 자, 지금 이권 카르텔로 변하면서요. 지난 30년 동안 이 불법 행위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네. 민노총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큰 노동단체지 않습니까? 네. 또 전교조지 않습니까? 이 단체가 어마어마한 조직으로 커지면서 이권 카르텔까지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불법은 저지르지 않아야 합니다. 불법은 불법대로 저지르면서 이권은 이권대로 지금 챙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행태, 불법 부분만이라도 분명하게 끊어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이권 카르텔은
없애자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 노조라든지 네. 그거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성과도 이뤘지 않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방송사의 기자로 있으면서 가장 기분이 좋았을 때가 이 간부가 되면 노조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때가 기분이 가장 좋았어요. 제가 수입의 1%를 내서가 아니고요. 안 내서가 아니고 이 민주노총에 가입이 안 해도 돼서 좋았습니다. 민주노총 전교조 다 변질된 겁니다. 불법은 불법대로 저지르고 이권은 이권대로 챙깁니다. 그 경우가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네. 이제 처벌을 해야 됩니다. 1989년도 정교조가 사실은 탄생하는 그 시점,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노동조합이 여러 가지 왕성하게 더 막 생기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정교조나 노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 이제 노동조합이 근로자 후한 게 있었죠, 판단에서. 권익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지. 정교조 내에서도 특히나 무슨 청탁과 관련된 거나 학교 내에서 좀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하니까 초반에만 해더라도 꽤 좀 건전한 노조로 생각을 해서 박수를 쳐주는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2005년, 막 한 10년 지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상장된 정치단체화되고 변질된 모습으로 변해간 것이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권 카르텔 정치 단체가 된 것이고요. 예. 초반에 전교조 활동을 시작했던 사람 그것도 뭐 다 잘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제 세대하고 거의 맞물려요. 네. 제 친구들이나 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전교조를 당시에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희생되고 그 뒤에 뭐 7년, 8년 뒤에 복직이 됐죠. 많은 희생과 헌신을 거쳤는데 그 뒤에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정교조를 볼 때는 정교조는 전혀 다른 단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우도 못 받아요. 지금은 전혀 다른 단체입니다. 지금 다른 단체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전교조니까 불법은 저지르겠답니다. 불법은 저지르면서도 이권은 챙기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없애야 합니다. 없애는데 가장 먼저 불법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행정관리 시스템에 있는 이메일을 사용한 건데요. 이제 지방교육 행정재정 통합관리 시스템이 있죠. K 에듀파인. 이 시스템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 건데 무단으로 이것을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전교조 간부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물론 너무 상시적으로 불법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저런 정도야 아니 특권이라니까요. 법을 위반하는 게 특권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 자, 전교조 서울 지부에 이 명단이 있습니다. 연락처가 있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전교조에 가입이 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뭐 이렇게 이 교육부에 있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넘겨도 큰 문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 좀 되면 문제 되는 것이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범죄 집단입니다. 제가 또 어제도 조폭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조폭이 하는 일이 뭡니까? 범법 위법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전교조의 그 강성 뭐 전교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 지도부가 뭐 좀 일 좀 하네. 감옥 가면 일 좀 하는 거거든요. 예. 상당히 제가 아까 1%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서 가져간 이 제 수입의 1% 매달 가져간 이걸 가지고 그 엄청난 돈이거든요. 몇백억 단위입니다. 민노총 단위로 가면요. 예. 그 돈을 뭔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해프닝이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도대체 민노총 산하의 그 많은 단체에서 그 뭐 다 고액 연봉자들이지 않습니까? 민노총 지도부 뭐 하느냐라고 하니까 집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불법을 저질러서 감옥에 좀 가야 뭐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집회를 못 하거든요. 불법 집회를 일삼습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어요. 여의도에서 그냥 불법 집회 합니다. 뭔가라도 해야 되거든요. 이 지금 정신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은 안 됩니다. 불법부터 처단을 하고요. 이권 카르텔 해체를 시켜야 합니다. 지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먼저 살펴봤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이번 사건 전교조 서울지부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던 부분에 이메일을 보낸 것에 관련해서도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 설립 운영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형사적인 처벌 문제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아마 징계 부분을 좀 다루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노조의 정치 활동과 관련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위반 사항, 뭐 품위 유지를 비롯해서 이런 데서 엄정하게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이거 징계하면요. 예. 또 그 노조 그 비에서 보전해 주거든요. 또 보존해줘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잡아 넣어야 됩니다. 잡아넣어야 돼. 일단은 잡아넣어야 돼. 지금은 이권 카르텔 해체에 초점이 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법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을 가장 중요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죠. 예. 법을 어기는 것은 안 됩니다. 보수 우파가 정말 우리 사회를 이만큼 80년 가까이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이만큼 사회를 발전시킨 것은요. 법치입니다. 시장 경제와 법치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전교조 서울지부 문제 다뤄봤고요. 전교조는 뭐 본인들이 정치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일반적인 이슈 활동, 사회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이다. 뭐 정치 활동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지금 이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 덮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정치 활동이라 개인 정보를 활용한 그런 개인정보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은 형사적으로 조치가 취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리아님이 그 예. 여의도 민노총 건물 말씀을 하시는데 민노총 지령에 따르는 겁니다. 민노총 간부들이 누군지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뭐 이재명과 어떤 관계가 되고 경기 다 나와 동부연합 있죠. 출신이에요. 예, 예. 민노총에서 이 지령을 내리는 거죠. 그 지령에 따랐을 뿐이고요. 예. 이 사람들은 뭐 법 어기는 거 크게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또 노조비로 보전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런 단체가 2024년 우리나라에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선진국 이야기하는데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해결해야 될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민노총입니다. 네, 민노총, 전교조 민노총까지 얘기했습니다. 전교조가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자, 뛰어넘어서요. 한동훈 공수처 수사 문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민주당이 한동훈 당대표를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댓글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인데 민주당이 그것을 활용해서 고발을 했어요. 이 장면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낙선한 사람들도 다 불러서 그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네. 선거를 하고 나면 모두 잊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한동훈 당대표도 당대표 이 수락 연설이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하죠. 연설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끌어왔어요. 선거 뒤에는 모두 우리 잊자라고 해서 저도 잊고 싶은데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해찬을 비롯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네. 그걸 가지고 홍준표를 비롯해서 뭐 한동훈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몰매를 때렸어요. 그러면서 든 근거가 양문석이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양문석이 이거 계좌가 있더라라고 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양문석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양문석의 말을 가져오느냐라고 해서 당시에 한동훈 후보가 기가 차서 어떻게 근거를 가져와도 양문석의 말을 가져오느냐라고 해서 끝이 났어요. 장해찬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장해찬이 지금 제시를 하는 게 이겁니다. 장해찬이 내놓은 근거입니다. 당시에 장해찬이 한동훈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그 방송에 나가서 좀 강력하게 이런 이 패널 활동을 해달라. 그 다음
어떤 뭐 여론의 형태에 있어서 보고를 한 사람의 문자를 자기가 봤다라는 것이었어요. 네. 당연히 당시에 비대위 하면서 밖에 패널로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해달라는 요청은 당대표는 누구나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장해찬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요. 그다음 장해찬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하는 장관에게 이 보고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보고 문자를 자기가 봤다라고 해요. 네. 한동훈 장관이 대표가 분명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게 지금 여론 조작이 되려면요. 그 여론 조작 프로그램이 작동을 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드루킹을 자꾸 비교를 하는데 드루킹의 문제가 되는 것은 여론 조작 프로그램이 돌았어요. 그렇죠. 이것과 이것의 차이입니다. 선거를 하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모든 후보들은 일정 부분 소규모의 댓글 부대는 있어요. 소위 지지층이 알아서 하는요. 네, 네. 팬클럽도 있고 막 있으니까. 당연하죠. 예. 이게 드루킹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국회의원들이 무릎을 친 이유가 있습니다. 저래 하면 되네라고 된 겁니다. 이게 있었느냐.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장관이나 이 후보들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한동훈 장관은 자기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에 그 공보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예산도. 네. 법무부 조직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요. 만약 이런 조직이 일부 있었다면 지금 이야기가 되는 뭐 위드훈이나 한동훈 지지층에서 이런 활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한동훈 장관에게 어떻게 연결을 짓겠습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프로그램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양문석이 지어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양문석이 근거가 있다면요. 장해찬이 근거가 있다면요. 다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래서 근거 없는 마타도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수처에 고발하죠. 공수처 이거 뭐 금방 확인할 겁니다. 확인되거든요, 이 전문가들요. 예. 저 금방 확인돼 가지고 뭐 괴롭히기는 하겠지만 전혀 뭐 근거를 찾아내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사례, 양문석 이야기한 프로그램은 사실 실제하지 않는 프로그램, 그리고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일거위원이 봤다는 장관님께 보고드립이라는 그 메시지들도 댓글팀 운영의 어떤 이 공수처에 고발된 그런 업무방해라든가 공직선거 위반관의 근거가 될 만한,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신 건가요? 제 송은재 TV 댓글에도 예. 위드훈이 분들이나 한동훈 지지층이 들어오셔서 예. 한동훈 지지 주장을 해요. 예. 이건 뭡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대한민국에 지금 국회의원들요.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주변에 다 있습니다. 네. 이게 여론 조작이냐 아니냐 이거 가르는 차이는요. 이걸 후보 당사자가 이걸 관리를 했느냐 직접, 또 하나는 프로그램이 돌았느냐로 판가름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프로그램도 없고 직접 관리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댓글 부대를 혐의를 씌우게 된다면요. 대한민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정치나 선거를 한 사람 전부 다 잡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차이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드루킹 부분과 아닌 건요. 예. 결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일단 정치적 공세, 정쟁의 불씨 이런 걸 좀 짚히는 차원에서 사실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이 부분도 하고 그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공소 취하해 달라라고 하는 그 나경원 당시 후보의 그 이야기도 또 고발 조치를 했죠. 예. 송원재 한동훈이랑 같은 대머리라서 저런다라고 해서. 그래요? 그런 모욕적인 언사는 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근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대머리가 네. 유전이어서 제 탓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탓이어서 예. 저한테 이걸 책임을 물으면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저도 20년 넘게 가발을 쓰다가 요즘 벗어서 시원하고 자유롭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한동훈 대표가 공수처에 고발에 대해서 그 수사 대상이 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지 예. 그 부분을 좀 살펴봤고요. 적어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이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좌파와 관련된 싸움에서도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제 정치적으로 주관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것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이게 정치적 공세 수준의 문제인지 예. 고발당한
실제로 형사처벌의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먼저 살펴본 것이고요. 패스트 트랙도 말씀을 드릴까요? 예. 패스트 트랙요. 자, 기억 돌려 다 돌아가 봅시다. 예. 패스트 트랙이 정말 헌신적으로 투쟁했습니다.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도 투쟁했고요. 예. 이 나경원도 투쟁했습니다. 그 당시에 황교안, 나경원,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공개적으로 이 패스트 트랙 관련돼서 30명 가까이가 지금 고발 조치가 된 거거든요. 예. 공개적으로 이거 좀 넘어가면 안 되냐고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못 넘어갑니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소위 식물국회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동물국회. 국회에서의 폭력 행위는 완전히 건절하는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당시에 이걸 추진한 게 국민의힘 쪽입니다. 김세연 의원이 이걸 추진을 해서 박근혜 정부 때 이걸 만든 것이거든요. 이 걸려든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경원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점도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고요. 한동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이거 공개적으로 다 이건 좀 봐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봐줄 수가 없어요. 법에 걸려 있어서. 그래서 지금 재판이 4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뭐 엄벌에 처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참 헌신하고 고생을 한 건데 나경원 후보가 이걸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했지 않느냐라는 걸 지적한 것이고요. 나경원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좀 풀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원칙이 법치지 않느냐. 이걸 이런 식으로 푸는 건 맞지 않다. 공수처하는 것으로는. 이걸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야가 합의해서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탄원서를 내면요. 국회와 관련된 건 뭐 어느 정도면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다 가볍게 처리해 줍니다. 정치 활동으로. 저는 이게 더 문제거든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국회에서 난장을 벌이지 않습니까? 저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제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치의 영역과 정치에서 나경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이건 좀 가볍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영역이 다르다. 다 이야기할 만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고발 조치를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거 좀 가볍게 처리해 달라라는 이야기 할 수 있죠. 또 청탁법에서 거절이 된 겁니다. 이건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 한동훈이 정리를 해줬죠, 그때. 또 정치적 공세일 뿐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된 전당대회 때 관련된 사항까지도 한번 짚어주셨네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